조선시대는 현대와 같은 체계적인 통계 자료는 부족하지만 왕실의 기록인 조선왕조실록과 민간 기록을 통해 당시 사람들을 괴롭혔던 주요 사망 원인들을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열악한 위생 환경과 의학 수준, 그리고 엄격한 신분제 사회 속에서 조선인들의 목숨을 위협했던 주요 원인들을 6위부터 1위까지 차분히 살펴봅니다. 6위는 전염병, 즉 역병입니다. 한번 발생하면 마을 전체가 몰살당할 정도로 파급력이 컸던 가장 공포스러운 재앙이었습니다. 먼저 이른바 마마라고 불리던 천연두는 치사율이 매우 높았고 숙종 등 여러 왕과 왕족들도 고생하거나 사망에 이르렀습니다. 살아남더라도 평생 곰보 자국이 남았죠. 조선 후기에 유입된 콜레라는 순식간에 수십만 명의 목숨을 앗아갔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호랑이가 살점을 뜯어가는 것보다 무섭다 하여 이를 호열자 또는 병의 정체를 알 수 없어 괴질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밖에도 오염된 물과 음식으로 인해 발생하는 장티푸스와 이질이 특히 여름철마다 기승을 부리며 숱한 목숨을 앗아갔습니다. 5위는 굶주림, 기근입니다. 자연재해로 인한 흉년은 전염병보다 더 무서운 재앙이었습니다. 흉년이 들면 사람들은 흔히 초금목피라 부르는 풀뿌리나 나무 껍질로 연명하다 영양실조로 사망하는 경우가 부지기수였습니다. 특히 1670년부터 이어진 경신대 기근은 조선 역사상 최악의 지옥도로 불리는 시기입니다. 우박, 서리, 가뭄, 홍수, 메뚜기 때 전염병에 이어 농사에 필수적인 소들이 떼죽음을 당하는 소 전염병인 우여까지 한꺼번에 덮치며 당시 인구의 상당수가 아사했습니다. 유교 국가에서 자연재해는 왕의 덕이 부족해 하늘이 노한 것으로 여겨졌기에 당시 임금이었던 현종은 극심한 고통을 겪었습니다. 현종은 할 수 있는 모든 국가적 역량을 총동원했습니다. 왕 스스로 반찬 가짓수를 줄이는 감선과 궁중의 모든 음악과 연회를 폐지하는 철학을 명하며 백성들과 고통을 함께하고자 했습니다. 또한 국가곡식을 풀어 전국 곳곳에 죽을 써주는 구율소를 설치하고 백성들의 세금을 대폭 감면하거나 아예 면제해 주었습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가벼운 죄를 지은 죄수들을 모두 풀어주었으며 굶주린 백성들을 위해 개인 곡식을 내어놓는 양반이나 노비에게는 벼슬을 주거나 신분을 해방해주는 파격적인 조치까지 취했습니다. 심지어 쌀이 너무나 부족해지자 당시 조선이 오랑캐라며 무시하던 청나라의 쌀을 빌리자는 진지한 논의가 조정에서 오갈 만큼 상황은 절박했습니다. 하지만 지방에서 올라오는 장계의 부모가 자식을 버리고 남편이 아내를 버리며 심지어 사람의 고기를 먹는 자까지 생겨났다는 참상이 보고되자 현종은 극심한 정신적 고통에 시달렸습니다. 실록에는 하늘의 재앙이 어찌하여 유독내 시대에 이렇게도 혹독한가. 시체가 거리에 널려있고 산 사람조차 귀신 같으니 이는 모두 나의 죄지 백성의 죄가 아니다라며 매일 밤 신하들 앞에서 오열하는 임금의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결국 극한의 스트레스와 화병을 이기지 못한 현종은 대기근의 여파가 가라앉은 지 불과 3년 후 34세의 아주 젊은 나이로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4위는 출산 관련 합병증입니다. 현대의학의 혜택을 받지 못했던 여성들에게 출산은 목숨을 건 일이었습니다. 당시에는 산모들이 출산 과정에서 감염되거나 과다출혈로 사망하는 경우가 매우 많았고 태어난 아이들의 절반가량이 성인이 되기 전에 사망할 정도로 영유아기 질병에 취약했습니다. 3위는 치종, 즉 종기입니다. 현대에는 항생제로 쉽게 고칠 수 있는 병이지만 조선시대에는 왕들조차 목숨을 잃게 만든 치명적인 질환이었습니다. 실제로 문종, 성종, 효종, 정조 등 많은 왕의 사인이 종기였습니다. 등이나 얼굴에 난 종기가 폐혈증으로 전이되어 사망에 이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2위는 심화, 즉 화병과 스트레스입니다. 엄격한 유교적 규범과 신분제 사회 속에서 정신적 고통이 신체적 질병으로 이어진 경우입니다. 실록에는 심화로 인해 병을 얻어 죽었다는 기록이 자주 등장하며 이는 현대의 화병이나 스트레스성 질환으로 해석됩니다. 질병이나 기근처럼 수십만 명을 한꺼번에 앗아가지는 않았지만 일반적인 사고사 중에서는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한 대망의 1위. 바로 맹수의 습격 호환입니다. 산에 가면 호랑이에게 물려가고 집에 있으면 마마에 걸린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호환은 조선인들의 일상적인 생존을 위협하는 가장 큰 공포였습니다. 조선은 호랑이의 나라라고 불릴 만큼 호랑이가 많아 1년에 수백 명에서 많게는 1000명 이상이 호랑이에게 물려 죽기도 했습니다. 조선 중기 이후 온돌이 전국적으로 퍼지면서 땔감을 구하기 위해 사람들이 깊은 산속으로 자주 들어갔고 산간 지역까지 농지를 넓히면서 서식지가 줄어든 배고픈 호랑이가 민가나 도성안, 심지어 경복궁 안까지 내려와 사람을 해쳤습니다. 호랑이에게 잡아먹힌 사람이 귀신이 되어
다른 사람을 호랑이에게 유인한다는 창귀 괴담이 생길 정도로 사회적 공포가 컸죠. 피해가 국가적 재난 수준에 이르자 조선 정부는 세종대의 차코갑사라는 호랑이 사냥 전문 특수부대를 정식 창설했습니다. 이들의 선발 기준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완전 군장을 하고 약 240m 거리를 일정 시간 안에 주파해야 했고 기마 사격은 물론 220m 밖의 목표물을 정확히 명중시켜야 했으며 양손에 각각 150kg 정도의 무게를 들어올릴 수 있는 괴력이 필요했습니다. 이들은 호랑이가 달려들 때 긴 창으로 바닥을 고정해 호랑이의 무게를 이용해 찌르거나 근거리에서 강력한 애기살을 쏘았고 함정을 파고 덫을 놓는 지략도 겸비했습니다. 일반 백성들에게도 호랑이를 잡으면 세금을 면제해주거나 포상금을 주며 포획을 권장했죠. 무기가 없던 민간에서는 주술적 방어책을 썼습니다. 붉은색이 양의 기운을 상징해 귀신을 쫓는다고 믿어 팥죽을 뿌렸고 창귀가 신맛을 싫어한다고 여겨 매실 등을 문 앞에 두었습니다. 희생자의 유해를 거둘 때는 시신을 화장해 돌무덤을 쌓고 그 위에 떡지는 시루를 엎어놓은 뒤 칼을 꽂아 창귀가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철의 기운으로 눌러두는 호식총을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호랑이가 득실되던 한반도의 생태계는 아주 흥미로운 결과 하나를 낳았습니다. 혹시 중국과 일본에는 흔한 원숭이가 왜 유독 한반도에만 없는지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여기에는 앞서 말한 호랑이와 표범이 깊게 관여되어 있습니다. 과거 한반도는 이들의 천국이었죠. 원숭이가 나무 위로 도망가도 표범이 따라 올라오고 땅으로 내려오면 호랑이가 기다리는 진퇴양난의 지형이었습니다. 여기에 겨울철 나무 껍질이나 뿌리 외에는 먹을 것이 없는 건조하고 추운 겨울 날씨 그리고 빙하기 이후의 지형적 고립까지 더해져 원숭이들은 멸종했다는 설이 유력합니다. 반면 일본은 섬이라는 특성상 호랑이나 사자 같은 대형 포식자가 없어 원숭이들이 안전하게 번성할 수 있었죠. 그럼 사자도 맹수인데 왜 유독 호랑이만 나무를 잘 탈까요? 사자는 탁 트인 초원을 달리기에 최적화되어 다리가 길고 무게 중심이 높습니다. 반면 호랑이는 사자에 비해 뒷다리가 상대적으로 짧고 근육이 발달해 몸의 무게 중심이 낮습니다. 앞발의 악력과 발톱의 곡률도 뛰어나 수직에 가까운 나무도 뒷다리 근육으로 밀어 올리며 순식간에 올라갑니다. 물을 대하는 태도도 완전히 다릅니다. 사자는 고양이과 동물답게 몸이 젖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 생존을 위해 필요한 상황에서만 마지못해 개헤엄을 치며 물속의 악어를 극도로 경계합니다. 하지만 호랑이는 더운 날씨를 피하기 위해 스스로 물에 들어가 몇 시간씩 물놀이를 즐기며 한 번에 10에서 30km를 헤엄쳐 건너기도 합니다. 물속에서 먹잇감을 추격할 정도로 수영에 능숙하죠. 결국 산도 잘 타고 수영도 잘하는 조선의 호랑이는 피할 곳이 없는 완벽한 최상위 포식자였던 겁니다. 오늘 들려드린 조선시대의 치열했던 생존기 어떠셨나요? 산에서는 호랑이가 숨통을 조여오고 마을에는 역병이 돌며 하늘마저 비를 허락하지 않았던 가혹한 시대. 그 척박하고 두려운 환경 속에서도 우리 조상들은 특수부대를 만들고 구율미를 나누며 팥죽 한 그릇에 서로의 무사한 일을 기원하며 끝끝내 살아남았습니다. 거대한 재난 앞에서도 백성의 고통을 온몸으로 껴안고자 피눈물을 흘렸던 슬픈 임금 현종의 마음 그리고 그 혹독한 시대를 묵묵히 버텨내어 오늘날 우리에게 생명을 이어준 평범한 사람들의 강인함. 우리가 지금 이렇게 따뜻하고 안전한 방에서 평온한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것 아마도 그 눈물겨운 사투 덕분이 아닐까요? 오늘 밤은 그 모진 시대를 견뎌낸 조상들의 굳센 발자취를 떠올리며 걱정 근심은 모두 잠시 내려놓고 편안하게 눈을 감아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평안한 밤 되시고 좋은 꿈 꾸세요.